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35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전 남편을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에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은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바람이라든지 성격 차이였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황당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처럼 이상한 남자와 같이 살았던 여자도 정말 드물 거라 생각되네요. 처음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남편은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이었기에 제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성격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언제나 그 안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1년간 달달한 연애 끝에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도면을 제작하는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이다 보니 연봉이며 복지가 좋지 못했죠. 결혼 당시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눈에 콩깍지가 낀 저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워낙 돈이 없으니 집이며 결혼 비용이며 모두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용인에 있고 남편 회사도 동탄 쪽에 있기에 용인에 30평대 집도 하나 사주셨죠. 남편이 출퇴근할 때 편하라고 결혼 당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차에서 남편이 한 행동은 정말 배신을 넘어서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 또 화가 납니다. 하여튼 남편은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에 취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직장 생활 전에 알바하면서 만난 친구들까지 제가 볼 때 10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여자들도 꽤나 많았죠. 이런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한 언니들은 제게 걱정 어린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친구가 많으면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친구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많아지고 가정에 결국 소홀해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언니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언니, 잘생기면 얼굴값 하는 거고 못생기면 꼴값 하는 거야. 기왕이면 잘생기고 친구 많은 성격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언가 제가 남편과 연락하던 여자들을 모두 이긴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도 처음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먼저 결혼을 한 사람들의 조언이 맞았어요. 남편은 평일에도 일만 조금 일찍 끝나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어찌나 그리 모임이 많은지 집에 있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남자가 남편으로는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험하며 깨달았죠. 그렇게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왔다고 했어요. 평소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고 주는 돈에 비해 퇴근도 너무 늦게 하는 남편이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저에게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캠핑 장비를 중고로 사들여서 다시 중고로 팔고 대여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남편의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집도 사고 건물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남편의 하는 말은 모두 믿어주었고 실제로 괜찮아 보이는 사업이었기에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융통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좋은 가게 자리를 찾으며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집을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한두 달 정도를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더라고요. 몇 번은 지방 쪽 상권 분석을 위해 2박 3일로 자고 올라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남편이 보기 좋았고 그저 남편이 처음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여자가 거실에 남편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리둥절하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기야, 많이 놀랐지? 자기,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 고희석 알지? 지금 거실에 있는 쟤가 희석이 동생 희진이야. 희석 씨 알지? 근데 희석 씨 동생이 왜 우리 집에 있어? 그게 희진이가 이번에 이혼을 한다고 집을 나와버렸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희석이가 하도 부탁을 해서 잠시만 우리 집에서 잠만 재워주기로 했어. 아니 그럼 희석 씨 집에서 자면 되잖아. 아니 그게 희석이도 지금 와이프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 쓰고 있는 상황이래. 그래서 자기 집에 여동생을 부르기가 좀 그렇다네. 내가 대학교 때 희석이한테 엄청 신세지고 얻어먹었잖아. 이번에 빚진 거 좀 갚는다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응? 미안해. 저는 그렇다고 해도 저희 신혼집에 찾아온 희진 씨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알겠다고 하며 마지못해 승낙하고 며칠만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희진 씨와 이상한 동거를 같이 하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집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와 저녁 식사까지 다 차려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희진 씨가 불편해서 굳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잠깐 있는 동안 편하게 있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꼭 저희 남편을 보며 오빠, 오늘도 나가서 사업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오빠가 좋아하는 해물탕이랑 회무침 제가 만들어뒀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반찬도 손수 남편 밥그릇에 올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집 청소며 저녁까지 차려주는 걸 보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다정히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데 희진 씨가 거실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욕실 안에서 물기를 다 말리고 옷을 입고 나오면 되는데 희진 씨는 작은 수건으로 가슴과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리고 나와서 자기 방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히 뒤는 다 벗은 모습이었고 엉덩이도 훤히 보였죠. 이걸 남편도 다 보았고요. 저는 너무 놀랍고 기분이 나빠 당장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서 따졌습니다. 여보, 제 정신이 좀 이상한 애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도 있는데 저렇게 다 벗고 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도 방금 봤잖아. 희진이가 좀 개방적인 애여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제가 프랑스에서 몇 년 살다 왔거든. 기분 나쁘면 내가 잘 이야기해둘게. 아니 됐어. 그냥 내가 말해둘게. 저는 바로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 희진 씨, 방금 다 벗고 욕실에서 나오셨잖아요. 집에 승준 오빠도 있는데 좀 조심해 줄 수 없어요? 혼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실수했어요. 언니,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기분 푸세요. 저는 웃으면서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희진 씨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기에 다음부터 조심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녀의 방을 뒤돌아 나왔습니다. 희진 씨가 있는 방에는 문 옆에 작은 거울이 있었는데 저는 뒤돌아 나오면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희진 씨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곤 프랑스어로 꼬나 뭐라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언니 예쁘다는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다시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저 여자애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남편에게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금 희진 씨가 말한 프랑스어를 막 이리저리 검색해 보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날 이후에도 그 여자는 집에서 너무 야한 복장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 여자는 평소에 얇은 면티를 입고 집에 있는데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적나라하게 비쳤죠. 그런 걸 그 여자에게 지적하면 희진 씨는 자신은 브래지어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집에서는 원래 입고 있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한 요가복을 입고는 거실에서 요가 방송을 보며 요가를 합니다. 희진 씨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요가를 하기에 보기 불편했죠. 그런데 남편은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서 그런 희진 씨를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사업 준비나 하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하던 요가를 중단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진 씨는 방으로 가는 길에 저를 힐끔 쳐다보고 들어가는데 그 표정이 저번에 그녀 방 거울에서 봤던 그런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또 저번에 말한 프랑스어로 꼬나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서 바로 남편이 들어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쟤 언제 내보낼 건데? 쟤 좀 이상하단 말이야. 자기는 못 느껴? 집에서 저렇게 야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꼬시려고 저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쟤가 원래 좀 야해. 그리고 희진이가 날 꼬신다고 내가 넘어가겠냐? 우리 지원이가 있는데? 멍멍이 헛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나 말했다. 이번 주 안으로 쟤 내보내. 쟤가 자기 없을 때 나 얼마나 무섭게 노려보는 줄 알아? 솔직히 나 쟤 무서워. 정신이 좀 이상한 애 같아. 자꾸 나만 보면 프랑스어로 꼬나 어쩌고 중얼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다. 이번 주 안에 꼭 내보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말 신기하게 제가 복권 2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취미 삼아 매주 1,000원씩 복권을 사두곤 해요. 월요일에 사두면 토요일 추첨 때까지 만약 내가 복권이 된다면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 산 복권이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뛸 듯이 기뻐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옆방의 희진 씨가 듣는다며 입단속을 시켰고 2등이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7천만 원쯤 되는 돈이었기에 앞으로 이 돈으로 남편 사업을 해보자며 기뻐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으며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러곤 저에게 당첨된 복권은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저에게 복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찾으면 그때 같이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고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어디에 복권을 뒀는지 지금 당장 찾아와서 자기에게 달라고만 했죠. 그런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그저 복권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며칠 뒤 회사에 월차를 내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갈 테니 그때 같이 가자고만 했어요. 사실 그 복권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라 흔히들 떠올리는 종이 영수증이 없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계속 저를 졸라댔지만 저는 희진 씨가 들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만 말하라고 하곤 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였어요. 저는 그날도 힘든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해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남편과 희진 씨가 술상을 펴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둘은 저를 보자마자 저도 어서 술자리에 참여하라고 했죠. 저는 내키지 않은 자리였지만 남편이 저를 잡아 끌기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진 씨는 저에게 언니,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진짜 올해 프랑스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조금 개방적이에요. 저는 아무 뜻 없이 평소처럼 한 행동들인데 한국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네요.
미안해요, 언니. 그리고 저 언니 째려본 거 아니에요. 그냥 무표정일 때는 무서운 얼굴이라는 소리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그리고 저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갈게요. 아니에요, 희진 씨. 저도 희진 씨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말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서로 오해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말 편하게 하세요, 언니. 제가 한참 어린 동생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피곤하다며 먼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희진 씨가 붙잡았고 조금만 더 같이 마셔달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같이 술을 마시는데 희진 씨는 생글거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운동 안 하세요? 운동? 나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은 잘 못해. 아, 어쩐지. 언니 그렇게 엉덩이가 퍼져서 축 처져 있으면 남자들이 안 좋아해요. 어? 아, 그래? 아, 근데 난 이미 승준 씨랑 결혼했으니 뭐. 언니, 승준 오빠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관리를 해라 오빠를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죠. 설마 한번 결혼했으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영원하진 않아도 결혼 생활 중이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충실해야지. 언니 정말 순진하구나. 언니가 먼저 승준 오빠한테 프로포즈 했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어? 어쩐지. 언니 생긴 게 승준 오빠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승준 오빠는 저처럼 섹시하고 세련된 스타일 좋아하는데 언니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서 계속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필름이 끊어져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간은 한밤중인지 집안은 조용하고 캄캄했죠. 저를 누가 옮겨놨는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 갔는지 옆에 없었어요. 저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실에도 없었어요. 시간을 보니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갔는지 궁금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서 전화기 진동 소리가 미세하게 났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남편은 없었고 남편 전화기만 수건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 핸드폰 도난을 핑계로 핸드폰을 철저하게 잠궈두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 전화기는 잠금이 풀려 있었죠. 저는 남편이 친구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꽤 자주 새벽에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펴본 남편 전화기 속에는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저희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희진 씨와 바람을 피고 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전화기를 확인하던 그 시간에도 희진 씨, 아니 그 상간녀 방에 들어가서 둘이 살을 섞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한 카톡 내용을 보니 상간녀는 저에게 일부러 술을 잔뜩 먹여 잠들게 하고 그 사이 남편을 불러내서 저희 집 방에서 둘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너무 화가 치솟으니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둘이 아주 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다는 걸 남편 폰을 통해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사업 준비를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건 이 상간녀와 전국 여행을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회사 생활을 하며 남편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이 상간녀와 놀러 다녔던 것이었죠. 핸드폰의 사진함에는 수많은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이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둘이 뒤엉켜 있을 상간녀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방문 열쇠로 방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대었어요.
역시나 그 둘은 다 벗은 상태로 서로 뒤엉켜 있었고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며 남편은 당황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죠. 지원아,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내가 술이 너무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온 거야. 진짜 오해하지 마. 아, 오빠.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설명해. 어차피 걸릴 것도 다 각오하고 들어온 건데. 지원 언니,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가 취향이 하도 특이해서 말이에요. 아, 언니랑은 잠자리도 별로 안 하니, 언니는 몰랐겠구나? 아, 희진아, 가만 있어봐. 지원아, 내 설명 좀 들어봐. 저는 제 앞에 다 벗고 있는 인간들이 벌레처럼 보였고 그런 것들이 꼴 보기 싫어 방 옆에 신발장에서 우산을 꺼내 닥치는 대로 소리 지르며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건 다 그 인간들한테 집어던지며 나가라고 했죠. 제가 앙칼지게 장우산을 휘두르니 남편과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밖에서 남편은 자기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지만 저는 귀를 틀어막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계속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는 남편에게 저는 잠깐 문을 열어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나가서 둘이 얼어 죽어버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을 소리 지르던 남편과 상간녀는 옆집 아랫집 등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오자 벌거벗은 지들 몸이 부끄러운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좋아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미처 들고 나가지 못한 남편 폰에서 외도의 증거들을 모두 제 노트북에 옮겨두었죠. 남편 전화기 속의 동영상과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을 모두 읽어보니 이 인간들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변태 인간들은 스릴을 느끼며 그 짓 하는 걸 즐기는 변태 중의 변태들이었어요. 이 상간녀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유도 다 저 변태짓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집에서 지들끼리 저 몰래 그 짓을 하면서 스릴을 즐겼던 것이었죠. 제 폰으로 옮긴 동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저에게 걸린 날만 제 집에서 그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을 아슬아슬하게 저한테 걸리지 않고 집 곳곳에서 둘이 그 짓을 했더라고요.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당장 남편의 중학교 동창이자 저 상간녀의 오빠인 희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 승준 씨 아내예요. 아, 재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이 늦은 시간에. 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승준 씨가 저 몰래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 상간녀랑 다 벗고 뒹굴다가 지금 저한테 걸려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희석 씨 여동생이에요. 아무래도 희석 씨가 상간녀 오빠이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저 재수 씨, 제 동생 여고생인데요. 그리고 지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희석 씨. 이 인간이 아무래도 지 상간녀를 희석 오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나 보네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아, 승준이 진짜 정신이 나갔네요, 재수 씨. 그놈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꼭 콩밥 먹이세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놈.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더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소송 진행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의 상간녀 희진 씨였죠. 저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피할 이유가 없기에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제 다시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셋이 정겹게 얼굴 마주볼 사이는 아니지 않아? 지원씨, 흥분하지 말고 앉으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 대화는 여기에 다 녹음할게요.
괜찮죠? 네, 그러세요. 그럼 저도 그쪽 대화 녹음할게요. 지원 씨, 얼마 전에 복권 되셨죠? 그 당첨금은 저희 승준 오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돌려주세요. 제가 왜 제 복권 당첨금을 당신들한테 줘야 돼요? 그야, 그건 승준 오빠 돈으로 산 복권이고 승준 오빠가 지원 씨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한 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권 주인은 승준 오빠인 거죠. 저도 지원 씨 집에서 동거하면서 그 사실 제 두 눈으로 다 봤고 법적으로 하실 거면 제가 다 증인 설 겁니다. 그래, 우리 희진이 말이 맞아. 그때 내가 분명 당신한테 돈 줘서 사다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 거가 맞지. 제가 당첨된 이 복권이 승준 오빠가 돈을 줘서 제가 나가서 사온 거라는 말이에요? 네,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전 별로 말 섞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질구질한 일로 연락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님한테 말하세요. 지원아, 그럼 서로 부부의 정이 있었으니까 우리 그냥 그거 반반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내가 합의 이혼 도장 찍어줄게. 집이고 차고 다 그냥 지원이 너 갖고. 아니 오빠 건데 왜 반반을 해? 다 달라고 해야지. 언니, 저도 매정하게 법적으로 하긴 싫으니 그냥 10% 정도는 떼줄게요. 그것만 먹고 떨어지시죠? 참 듣자 하니 너무들 쓰레기들이시다. 저기요, 두 불륜 남녀씨, 둘이서 짜고 거짓말들 하시는데 이 복권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예요. 제가 힘들게 번 월급으로 직접 이체해서 구매한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라도 똑똑해야지. 그리고 신혼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고 차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 애당초 당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그 불륜 남녀의 거짓말이 진저리가 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제 손을 붙잡았죠. 언니, 그럼 저희 10%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승준 오빠 한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부탁해요. 그리고 언니, 저 승준 오빠 아이 임신했어요.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살 곳도 돈도 없어서 그래요. 언니 제발요. 뱃속에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뭐라고? 승준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는 상간녀의 그 말에 카페가 떠나가도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희진아, 너 지금 엄청 말실수한 거야. 희진아, 임신이라니. 진짜로 너 임신했어? 오빠 말 못해서 미안해. 나 오빠 아이 임신했어. 거짓말 아니야. 저 여기 초음파 사진. 상간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는 순간 짝소리가 커피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놈이 상간녀 뺨을 후려친 소리였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상간녀의 얼굴에는 허옇게 남편의 손자국이 나 있을 정도였어요. 자신이 왜 맞았는지 영문도 모르는 상간녀는 토끼눈이 되어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커피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너 그때 그놈이냐? 그놈애냐고? 다 정리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빌었잖아. 근데 아직도 정리 못했어? 너 같은 X를 만나 지원이를 버린 내가 병 X지. 너 다시 한번 길에서라도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저 말을 하곤 남편은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는 상간녀에게 한마디 했죠. 희진아, 너무 놀랐지? 그런데 승준 씨 씨 없는 수박인 거는 몰랐었나 봐. 나는 승준 오빠가 무정자증인 거 다 알고도 결혼했던 건데 사랑은 계속 변하는 거라면서. 승준 오빠도 지금 변해서 가버렸네. 이를 어째 희진아. 뭐 어쩔 수 없지. 진짜 아이 아빠한테 가서 매달려봐. 근데 그 남자도 이미 희진이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해버렸으면 어쩌지? 뭐 하여간 힘내. 아참 희진아. 꼬나삐. 저는 그동안 그 상간녀가 저에게 했던 프랑스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멍청한 여자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상간녀를 두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소송 끝에 남편과의 이혼을 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살다 보니 정말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상간녀랑 남편이 만난 것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만난 거더라고요. 정말 더러워서. 그 덕분에 이제는 사람을 볼 때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을 표현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겉이 번듯해도 속이 썩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누구보다 취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